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대자비의 이민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9강이고요. 벡터의 연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벡터가 무엇이고 벡터가 어떨 때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벡터들의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벡터를 공부할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공부할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요, 어떤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집에서 잘 된다. 또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잘 된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곳을 딱 정해놓고 자기가 집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선정해놓고 이제 그곳에 가서 묵묵히 공부를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가 잘 되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옥탑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곳은 항상 내가 공부하는 곳이라고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무리 놀더라도 아, 이곳에 오면 꼭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면 공부도 잘 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공부하는 양도 많아지고 집중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곳을 딱 하나 선정해 놓고 아, 내가 여기 와서는 꼭 공부만 해야겠다. 다른 건 다 치우고 이런 곳을 이제 선정해서 좀 집중력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과이기 때문에. 특히 또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우리 개념들을 확실하게 배우고 제가 말씀드렸죠. 벡터는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십니다. 자, 아직도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요. 여러분들 드디어 자, 이렇게 벡터의 자, 덧셈과 뺄셈입니다.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면 아주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덧셈과 뺄셈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뺄셈을 잘해야 벡터를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벡터를 분해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여기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벡터의 덧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 덧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해서 덧셈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물리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를 A라는 벡터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벡터를 B벡터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도대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된다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아, 근데 그냥 이것만 가르치면 여러분들 벡터 덧셈이고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여기서 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이제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C라고 놓으면요. 일단 어떤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A, B 벡터와 플러스 BC 벡터를 더하면 결국 뭐가 중요하다? A, C 벡터가 되고 있죠.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바로 B하고 B가 같으니까 A에서 C로 가는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벡터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벡터의 덧셈의 의미는요. 결국 결과가 중요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을 거쳐서 가나 대구를 거쳐서 가나 어차피 결과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나 조금 하나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결과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필기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다 필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이 얘를 얘로 바꾸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냐면요. AC 벡터를요. 왼쪽에다 써보세요. 어떤 벡터가 나오면요. 어떤 벡터를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벡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C라는 벡터를 내가 A, B 벡터 플러스 BC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A에서 C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벡터하고 어떤 벡터를 연산하려고 합니다. 뭐 내적도 하고요. 덧셈도 하고 뺄셈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연산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좀 더 벡터의 연산이 편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2016학년도 수능 29번도요. 사실은 벡터를 분해합니다. 분해를 해서 내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길러야 돼요. 어떤 벡터 두 개를 합치는 그런 모양보다는 어떤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분리함으로써 앞으로 연산 자체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꼭 기억하시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벡터에서 어떤 벡터를 이렇게 거쳐서 가나 어차피 이거는 같은 벡터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이게 바로 벡터를 덧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선생님, 삼각형 법칙 말고요. 일단 지워드릴게요. 두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법칙은요. 사실은 삼각형의 법칙과 동일하지만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를 A라는 벡터라고 쓰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B 벡터를 쓰겠습니다. 두 벡터를 더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는요. 꼬리를 이었죠. 얘를 이렇게 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평행하지 않게 그리면 안 되네요. 얘랑 평행하게 아주 다시 이렇게 그릴까요? 평행합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벡터를요. 이 벡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는 다시 어떤 벡터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아주 이쁘게 자,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되겠죠. 결국 이 벡터는 다시 무슨 벡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A라는 벡터, B 벡터. 바로 이 벡터가 바로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선생님, 아까랑 똑같잖아요. A 벡터, B 벡터. 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이 벡터의 합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B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두 벡터를 더할 때 어떤 작업을 했어요? 바로 시점을 통일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벡터의 연산의 의미는요. 시점을 통일해서도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벡터를 어떻게 하고 시점을 통일했을 때에 이런 벡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까는 벡터를 붙여서 했지만 얘는 시점이 통일된 상태에서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는 이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벡터 두 개를 막 더하고 빼고 막 2로 나누고 3으로 곱하고 합니다. 벡터들을요. 그래도 시점을 일치시켜서 연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법칙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덧셈을 했고요. 선생님, 뺄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벡터의 이제 뺄셈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뺄셈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벡터의 뺄셈은.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런 벡터를 A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벡터의 뺄셈도 덧셈에서 온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요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O라고 놓고요.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이제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A라는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 뺄셈은 어떻게 하냐. 자,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적으로 덧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A라는 벡터에다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역벡터라는 얘기를 썼어요.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A라는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인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가고요. 마이너스 B 벡터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이게 바로 이 노란색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므로 이런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시 얘를요. 정리해드리면요. 잘 보세요. A 벡터는 OA 벡터입니다. 마이너스 B 벡터는요. BO 벡터예요. 아니죠. 마이너스 B 벡터는 마이너스 OB 벡터입니다. 결국 이게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B에서 A라는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양이 바로 뺄셈에 대한 모양이에요. 아, 벡터를 잘하려면 뺄셈을 잘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고 전환,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고, BA라는 벡터를 내가 O라는 점을 기준으로 O에서부터 A 벡터, 마이너스 5에서부터 B로 가는 벡터로 뺄 수 있다예요. 그렇구나.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벡터를 분해합니다. 뺄셈. 그러면 연산이 자유롭게 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내가 BA라는 벡터를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O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간에 제가 뭐 별이라고 할까요? 이쁘게 별 A라는 벡터 마이너스 별 B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별이면 별, 달이면 달, 3은 아니죠. C면 C.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오면요. 자, 봅니다. BA라는 벡터는 BA라는 벡터는 자, 다시 한번 어떤 거의 A 벡터 빼기 어떤 거의 B 벡터. 그 어떤 거게 뭐가 될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뺄셈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을 설명했고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걸 뭐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라는 벡터하고요. 자, B라는 벡터를 더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당연히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A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B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B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얘를 먼저 더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또 얘를 먼저 더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둘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벡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막 있습니다. 벡터 다 벡터예요. 벡터.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내가 얘네들을 막 더할 거예요. 여러 개를. 야, 여러 개를 더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자체는요. 내가 아무거나 두 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끄집어내서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그렇구나. 굳이 내가 모범생처럼 이거하고 이거 아니고 두 개를 끄집어서 연산하고 두 개를 끄집어서 필요에 의해서 두 개를 끄집어서 연산하는 결과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약간 여우가 되셔야 됩니다. 벡터는요. 모양을 딱 보고 아 얘랑 얘랑 두 개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쟤랑 쟤랑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벡터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덧셈과 뺄셈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제 2번부터 이제 또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중간중간에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거기 보면 23페이지의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점 A, B, C, D에 대해서 자, 이거와 같은 벡터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배운 게 뭐였어요?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결합법칙, 교환법칙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것 두 개를 끄집어서 필요에 의해서 끄집어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DC 벡터하고 CA 벡터가 보이나요? 내가 어떤 걸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으니까 D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벡터? DC, CA니까 DA로 가는 벡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화살표를 좀 크게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 딱 봤더니 마이너스 BA 벡터는 AB 벡터고요. 마이너스 DB 벡터는 BD 벡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AB, BD니까 A에 D라는 벡터가 나옵니다. DA, AD 더하면 무슨 벡터가 나옵니까? 0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참 쉽네요. 예, 쉽고 재밌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연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3번 문제인데 복잡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A, B, C, D에 대해서 다음 AB 벡터와 같은 벡터를 구하래요. 자,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봤더니요. 다 해보진 않겠어요. 하다 보면 나오겠죠. AB 벡터랑.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 봤더니 여기 얘는 필요 없네. 0벡터니까 얘도 필요 없네. 이렇게. 그렇다니 BC, CD 얘네들 합치면 뭐 어떻게 돼요? BD 벡터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DA 벡터가 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BD, DA니까 BA 벡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AB 벡터와 같은 거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안 돼요. 자, 두 번째 딱 봤더니요.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먼저 할까요? AB랑 BD가 딱 보이네요. AB랑 BD니까 AD 벡터가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AB죠. 얘도 AB. 얘랑 얘랑 할까요? 얘도 CA, AB. CA, AB. CA, AB니까 CA, AB. 그래서 C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또 하나 안 한 거 뭐 있어요? DA 벡터가 이렇게 있네요. 또 이렇게 두 개 해버리세요.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다 나옵니다. AD, DA니까 얘는 어차피 없어지네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CB 벡터가 나오네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쉽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도 아니에요. 3번을 딱 봤더니 3번은 또 어떻게 되나 봤더니 BC하고 이거 CA죠. BC, CA, BA. 요거. 그 다음에 AD, DB. AD, DB, AB. 지워지네요. 두 개가. 얘네들 한 거랑 얘네들 한 게 지워지네요. 자, 마이너스 BA 벡터는 AB 벡터와 동일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3번이 AB 벡터네요. 여러분 4번, 5번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수학 같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 찾기네요. 문자. 그죠? 문자 이어지는 거 찾는 거. 뭐 이런 문제가 뭐 수능에서 뭐 4점짜리로 출제되진 않아요. 지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떤 걸 끄집어내서 연산해도 상관이 없고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여기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벡터에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또 배워요. 그게 바로 칠수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수배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제는 벡터의 실수배.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써드릴게요. 이름 자체가 중요하니까. 자,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벡터도 벡터처럼 보이네요. 벡터의 실수배인데요. 벡터도요. 어떤 실수를 곱하면 뭔가 의미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방향은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내가 크기를 좀 축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실수배를 하는 겁니다. 뭐 실수배가 뭐 K의 A배고 뭐 K가 양수면 같은 방향 이런 걸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A라는 벡터를 내가 조금 방향은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표현법을 하겠어요? A 벡터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방향이 만약에 반대이고 싶어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마이너스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으면 내가 이 방향을 이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싶어. 그러면 이거는 A라는 벡터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요. 여기 2분의 1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요. 나중에 평행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벡터와 뭐는 유지가 되면서 방향은 같은 방향이거나 다른 방향이죠. 완전히 정반대죠. 같은 방향은 정반대. 그러니까 방향이 정이거나 정방향이나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선생님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을 표시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길이를 축소하거나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실수배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 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드디어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의미를 갖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단위 벡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기를 1로 만들어주거든요. 크기를 1로 만들어줘? 크기를 1로 만들어줘? 크기를 1로 만들려면요. 이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면 1이 될까요? 얘가 만약에 크기가 3이면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크기가 5면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크기가 4면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크기가 A 벡터면 A 벡터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거의 자취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뒤에 가서 막 방향, 코사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배우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벡터의 실수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보세요. 어떤 벡터 자체를 크기가 5, 4인 것을 같은 방향인데 크기를 1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벡터 곱하기 A 벡터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크기가 1이 되겠죠. 왜? 크기가 A 벡터였는데 A 벡터로 나눴으니까 1이 되고요. A 벡터분의 1을 곱했다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는 방향만 의미가 있어요. 크기는 1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벡터 실수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셨고요. 그리고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거기 보시면 이제 교재로 가 보시면요. 실수배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연산법칙이 있는데 연산법칙은 여러분들이 제가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중요한 내용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요. 바로 일단 예제 3번하고 유제 4번,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짜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뭐 그 밑에 있는 부분은요, 문제 풀면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예제 3번 보시면요, 등식이 있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벡터를 구하라. 지금 실수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실수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은 뭐 이렇게 안 한 거지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3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3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더한 다음에 3배를 하나, 각각의 벡터에다가 3배씩 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뭐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3x 벡터가 되고요. 마이너스 6a라는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3b 벡터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벡터하고 누가 같대요? 이 x 벡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4b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 벡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벡터. 그게 역벡터 개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3x 벡터, 2x 벡터니까 x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넘어가면 6a 벡터니까 5a라는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a 벡터 플러스 a 벡터 하나 플러스 6a 벡터 플러스 6a 벡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b 벡터 넘어가면 플러스 뭐가 돼요?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벡터는 5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뭐랑 관련이 있어요? 실수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제 3번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제도 보겠습니다. 유제. 이것도 뭐예요? 실수배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3a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c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b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고요. 어우, 기네요. 한 번에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c 벡터가 되겠죠. 다 썼네요. 분배할 수 있다. 거의 실수 연산과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3a 벡터하고 마이너스 2 벡터하고 마이너스 a 벡터, 이것도 하면 마이너스 3a 벡터고 3a 벡터니까 땡, 땡, 땡. 자, 2b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니까 플러스 b 벡터가 되고요. 마이너스 9c 벡터하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 오케이, 마이너스 8 c 벡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b 벡터 마이너스 8 c 벡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 있다. 실수배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이 얘기도요, 사실은 뒤에 가면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꾹 참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0벡터가 아니고 두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게 많지만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X벡터하고 Y벡터가 있을 때, X벡터하고 플러스 Y벡터를 더했을 때 MA 벡터 플러스 NB 벡터를 만족하는 두 실수 MN 값 구하라. 그냥 여기서는요, 그냥 저도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X 벡터 하나 구하고 그냥 Y 벡터 하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배 하고 몇 배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X 벡터 플러스 Y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한번 써볼게요. 13, 5X 벡터. 실수의 연산처럼 똑같진 않지만요. 우리가 연산처럼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13분의 5x 벡터, 13분의 2 y 벡터가 A라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양변에 5를 하겠습니다. 왜? 13분의 5를 만들어야 되니까
13분의 5x 벡터 플러스 13분의 5x 벡터 플러스 13분의 15y 벡터는 5b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13분의 2에서 13분의 15 빼니까 13분의 1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벡터가 되고요. 이거는 a 벡터에서 마이너스 5b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y 벡터를 정리하면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벡터하고 플러스 5b 벡터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y 벡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5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누굴 구하래요? x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아무데나 집어넣을게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아이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13분의 5의 x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13분의 2에다가 y 벡터가 뭐예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5b 벡터. 이렇게. 그리고 그게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분의 5x 벡터, 우리가 x 벡터를 구하는 거고, 자, 여기서 13분의 13분의 2 플러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냥 13분의 15가 되겠네요. 15의 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3분의 10b 벡터가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지워져요. 13, 13, 13 다 연산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5로 나눠버리니까 x 벡터가 3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벡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x 벡터하고 y 벡터를 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 x 벡터 플러스 y의 벡터는 자 2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3b 벡터. 그래서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가 되고요. 정답은 뭘 구하랬어요? m과 n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자 해드렸어요. 마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또 0벡터가 아닌 2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이걸 만족하는 벡터들을 설명한 거고요. 자, 이제 한 장 또 넘어가면 벡터의 도형에서의 벡터의 연산인데요. 뭐 이건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문제, 뭐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CD라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서 AD 벡터를 AD 벡터가 어떻게 중요하다. AD 벡터가 이렇게 되죠. A에서 D로 가는 요 벡터가 DB 벡터. 자, 제가 색깔로 계속 써야겠네요. DB 벡터. 요렇게 가는 벡터. 오케이. CA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니? 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빨간색 2개로 표시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표시할 수 있네요. 왜냐면 어차피 정사각형이잖아요. 이 점을 제가 5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D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를 배웠네요. 뺄셈으로.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벡터들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갈게요. 자, AD 벡터. 우리가 뺄셈을 분해하는 게 중요하죠. 뺄셈. 어떤 AD라는 벡터를 2벡터의 차로 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었나요?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 하나를 2개로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수학적으로. 그런 게 이 문제입니다. 내가 AD 벡터를 어떤 벡터 2개로 분해할 것이냐예요. 아, AD 벡터라고 하는 것은 5D 벡터에서 마이너스 5A라는 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그렇구나. 하필이면 왜 이 2개로 분해했을까요? 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D 벡터죠. 5D 벡터는 DB 벡터의
2분의 1인데 잘 보세요. O D벡터는 D B벡터의 방향이 반대인데 2분의 1. 됐어요. OA 벡터는 CA 벡터죠. CA 벡터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의 CA 벡터. 따라서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또 얼마예요? B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라는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 B라는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은 답은 얼마예요? 그냥 A랑 B랑 값 구하라고 했네요. 그냥 정답은 그냥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유제 6번 가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문제네요. 자, 삼각 두 정삼각형이라 그랬어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삼각형이구나. 길이 또 똑같구나. 또 정삼각형이구나 해도 이거 평행사변형이네. 어차피 전체가. 그리고 나서 이 BD 벡터가 어딘가 한번 볼까요? BD 벡터. 이 벡터네요. AC 벡터가 뭔지 볼까요? AC 벡터 여기 있네. 요 벡터. 그래. 그럼 걔를요. 누구로? BA 벡터하고 BC 벡터로 표현해봐라. 이게 또 뭐예요? 뺄셈으로 표현하든 덧셈으로 표현하든 표현하라는 얘기죠. 바로 갈게요, 그냥. 쉬우니까요. BD 벡터를 누구로 BD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누구로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로? BD 벡터를 뭐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다 똑같이 나오니까 BD 벡터를요. 제가 A로 분해해버리면요. AD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해하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를 또 BAC 벡터를 분해해야죠. AC 벡터. 여기 AC 벡터. AC 벡터를 또 마찬가지로 누구를 기준으로? B로 기준으로 할까요? AC는 BC에서 마이너스 BA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결국은 이 BD 벡터에 마이너스 3의 AC라는 벡터를 빼는 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갈까요? 2배에다가 BD 벡터는 AD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배에다가 지금은 다 일일이 해야 되네요. AC 벡터는 BC 벡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얘가 BA로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얘가 BA 벡터죠. BA. 이 BA랑 3BA니까 5BA 벡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EAB BA 했고요. EAD AD 벡터랑 AD 벡터가 어차피 BC 벡터랑 동일하네요. 자, 바꿔버리세요. 얘도 BC 벡터가 동일하네요. 그래서 2BC 벡터하고 3BC 벡터니까 마이너스 BC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정답은 A가 얼마가 되고요. A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일일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요. 사실은 이런 게 너무 허무해요. 왜냐하면 또 성분이라는 거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모든 벡터가요. 시점이 동일된 상태에서 나중에 다 좌표로 표현이 돼버리면 이런 연산 자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기를 지금 배우면 안 되고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스스로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7번을 보면요. 그림과 같이 넓이가 루트 3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ABC에서 세변 BC, CA, AB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하고 선분 AD, B, CF의 교점을 각각 G라고 했어요. 와, 이게 무슨 점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오죠. 자, 이 점 무슨 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자, 절대값 2GD 벡터. GD 벡터. 이거의 2배. 그 다음에 GC 벡터. GC 벡터. 2분의 1의 GC 벡터를 빼라고 했어요. 그거의 크기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의 B, 이거 대 이거는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2대 1인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GD 벡터를 2배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편하게 아주 쉽게 GD 벡터를 2배 하면 요 벡터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예. 바로 됩니까? 그 다음에 GC 벡터를 2분의 1 하래요. 자, GC 벡터를 2분의 1 하래요. 2분의 1. 이거죠. 이거랑 어차피 1대 2니까 1대 2니까 GC 벡터 2분의 1은 이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재밌네요. 그죠? 결국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아까 마이너스까지 썼으니까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니까 결국 어떤 벡터가 돼버려요?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넓이가 얼마래요? 바로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넓이가 루트 3인데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고 그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2라는 거 딱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2니까 우리가 af의 길이는 얼마다?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벡터의 평행입니다. 마지막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벡터의 평행을 한다면요. 더 알고 싶어요란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평행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뭐가 중요한 거는 어떤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벡터가 평행하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건을 안 쓰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행하면 내가 A라는 벡터하고 B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실수배할 수 있다예요. 와우, 이게 뭐라고요? 실수배할 수 있다. 그래서 평행하면 실수배. 반드시 T는 물론 0은 아니겠죠. 평행하면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실수배면 평행하다도 맞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직관적인 느낌을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벡터하고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벡터를 하나 잡아서 그 벡터를 2배 늘려서 또는 3배 또 2분의 1배 늘려서 얘와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A라는 벡터가 B라는 벡터와 평행하다면 어떤 벡터를 2배, 3배, 실수배를 통해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벡터를 어떤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는 얘기예요. 와, 그렇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벡터의 평행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평행하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말은 실수배를 통해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벡터의 평행 가지고도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일단 여기서 그 교재 밑에 보면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가요.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증명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요. 물론 0벡터가 아니에요. 0벡터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평행하지도 않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A라는 벡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 두 개를 그대로 써주시고 MA 벡터 플러스
n 비벡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0벡터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된다면 두 벡터가 0벡터도 아니고 평행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요. m도 0이고 n도 0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느낌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선생님은 고민했어요. 이거를 뭐 방법을 증명을 해줄까?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제가 더 알고 싶어요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벡터가요, 만약에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으면 어떤 벡터,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A라는 벡터가 있고요. 평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벡터가 또 있어요. 근데 두 벡터를 더했는데 0벡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를 두 개를 더했는데 어떻게 0벡터가 됩니까? 두 벡터가 0벡터가 되려면요, 아예 비벡터가 얘랑 반대 방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기한 설명이죠. 마이너스 A 벡터가 돼야 더해 벡터 0벡터.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두 벡터를 더해서 0벡터가 되려면 얘도 0벡터고 얘도 0벡터. 다시 말하면 m이 0이고 n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더해서 우리가 몇 배하고 몇 배해서 0벡터가 되려면 m은 0이고 n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고요. 0벡터가 아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두 벡터를 더해서 어떻게 0이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서들 보면요, 기류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m이 둘 중에 하나, 일단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한번 써드릴게요. ma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n 비벡터라고 하는 것이 0이 이렇게 있는데요. m이 0이 아니라고 하면 ma 벡터는 마이너스 n 비벡터라고 하는 것으로 써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양변에 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n분의 n에다가 b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또 뭐가 돼요? 실수배라는 얘기는 모한 평행이라는 조건을 평행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예요? 모순이죠. 왜? 평행하지 않은데.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긴다. 그럼 m은 0이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n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좀 받아들이기 편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게 받아들이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냐. ma 벡터하고 플러스 n b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m 다시 a 벡터하고 플러스 n 다시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0벡터도 아니고 평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m은 m 다시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n은 누구하고? n 다시. 다시 말하면 m과 m 다시가 같고 이고 n과 n 다시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거 넘어가 버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n-m 다시의 a라는 벡터 플러스 n-n 다시의 b 벡터, 이렇게 해서 0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결국은 바로 얘도 0, 얘도 0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설명이고, 그것도 아까 또 증명 방법도 제가 그냥 기류법으로 아주 단순하게 증명한 거지만, 우리가 조금 더 수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벡터의 평행까지 설명했고요. 거기 있는 문제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풀고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 벡터의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